(9월 5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9월 들어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과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라는 임박한 악재들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 실적과 유럽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65%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81%, 1.0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 여부를 주시하며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은 0.1%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19%, 0.16%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일 베이지북을 통해 최근 미국 경제가 다소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완만한에서 다소 완만한으로 경기 확장 속도에 대해 약간 톤을 낮춘 이후 그 표현을 계속 유지한 것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워싱턴에서 회의를 갖고 시리아 정부의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7표의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지상군 파견은 금지되고 공격 기간은 60일로 제한됐으며 의회 승인하에 대통령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7월 무역 수지는 39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7월 수입은 2,286억 달러로 1.6% 증가한 반면 수출은 1,894억 달러로 0.6%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로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된 점은 경제 성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당수 전문가들은 3분기 성장률이 2.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가 9월 들어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리아 공습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양적 완화 축소 우려도 여전합니다. 미국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이 완만한 경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소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 요인 속에서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유로존의 국가 PMI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호조가 있었고요. 또 8월 자동차 판매 호조 소식도 투자 심리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코스피가 1930선대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 며칠 이렇게 2부근대에서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부의 악재 속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이다, 강하다라는 평가가 앞서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상승 소식과 함께 오늘은 재차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국내 증시 흐름 전망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진입 장벽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이제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제 모바일 게임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자세한 진단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코너입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주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많이 내려왔고요.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던 게 화근이 됐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 악화가 더 이어질 것이냐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형국으로 표현을 좀 드린다면, 1층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지금 지하 13층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태겠죠. 지금 상당히 하단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어느 정도의 가장 강한 매물대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벗어나면서 다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수익에 대해서 이중 수익 배분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 같았을 때는 게임빌이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네오이즈 게임즈, 뭐 NC소프트 이런 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바일 게임, 특히 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들이 어느 정도 퍼블리싱을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퍼블리싱을 뭐 이렇게 해줬던 업체들한테 수수료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기업들한테 모기업에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주가 크게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PR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했던 것은 바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상당 부분 높게 분포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한다 하면 음식비, 뭐 판권, 관리비 이런 거 다 빼고 그렇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얼마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게임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뭐 건물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 대부분 다 남는단 말이죠. 그만큼 영업이익률 자체가 20%에서 30%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그 부분이 조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빠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작년과 올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만큼 매출 자체는 탄탄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 서비스가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 다운을 받지 절대로 게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우리가 같이 지금 앱스토어와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순위를 같이 한번 보시면 뭐 그림 한 개씩 한번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 자, 화면에 어떻게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순위가 좀 나가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순위를 한번 보시면 1위가 몬스터 길들이기,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드의 마블, 그리고 뭐 세 번째 쿠키런 이런 쭉 있는데 대형사가 좀 눈에 띄죠. 개발사를 보시면 CJ ENM 눈에 띄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카톡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카톡이라는 단어가 지금 10위권에서 모든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8위에 분포가 되어 있는 저것도 이름이 길어서 그렇지 뒤에는 또 카톡이라는 말이 붙죠. 그만큼 현재 보시더라도 지금 구글에서는 카톡의 서비스를 하는 카톡이 대세지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다음 화면으로 또 같이 볼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또 애플에 대한 앱스토어를 한번 같이 보시면 다음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아이폰에서의 다운받는 것을 또 보시면요. 아이폰에서도 두 군데 빼고는 다 또 카톡이라는 단어가 붙고 있죠. 카톡, 말 그대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죠.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 자체도 우리가 좀 더 나눠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비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밖에 해당될 수 없다. 그렇게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하지만 외국은 아니란 말이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갑과 을이라고 한다면 제공하는 업체 카카오톡이 지금 한국에서는 갑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게임 업체가 갑이라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런 현상 자체는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게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 그리고 질적인 품질 논란이 일어날 거는 분명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결제되는 범위를 보더라도 게임빌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이쪽이 훨씬 더 강하죠. 나머지는 무료 게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CJ ENM이 1위권, 2위권이 있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겠구나.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했던 대비해서 그만큼 걷어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게 또 CJ ENM의 또 같은 문제점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고민들을 봤을 때 지금 게임빌 같은 경우에 현재 실적으로 어떤 정도의 PR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가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업종 PER 30배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누적의 단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93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우리가 EPS와 그리고 PR을 계산해서 본다면 예상 EPS도 2,877 정도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도 8만 원 선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줘야 되는 그런 적정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한 번 더 확인하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차트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과매도 국면에 갔을 때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도 하방의 경직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본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시고요.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저항권 움직임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20일선 자체가 좀 돌파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어도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가 상당히 가치적으로 나쁜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시점에서는 신작 게임도 없고 그만큼 안 좋게는 보이지만 외국에 대한 매출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같이 보시면 일본 앱스토어에 대한 순위인데요.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순위를 또 보시면 1등이 지금 게임빌에서 만든 그런 거고요. 2등이 이제 일본 게임, 3등 뭐 일본 게임인데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게임빌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뭐 해외 시장에만 어느 정도 눈을 돌리더라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게임빌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수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항상 20에서 저항권 움직임 하나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사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가 이런 종목군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고 해외 매출을 좀 더 눈여겨보시자. 그래서 지금은 적정 가치보다는 떨어졌는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GDP가 9분기 만에 1%대 성장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1년 그러니까 1분기 1.3% 성장을 기록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해드릴 텐데요. SK하이닉스 어제 중국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지 궁금하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현재 리포트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우시 공장의 DRAM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DRAM 수요량의 11% 정도를 충족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자에는 수혜가 아닐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자동차 판매 호조, 그리고 한 가지는 SK하이닉스의 후시 공장에 의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샌디스크가 급등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경쟁사에 있는 회사들이 크게 올랐다. 그거는 이 여기에 대한 타격이 생각보다 엄청 크겠구나라고 벌써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는 상승률이 좀 더 유지될 수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지금 방금 김보람 앵커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후식 공장입니다. 그런 경우를 봤으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오늘 4% 그리고 샌디스크 5% 올랐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올랐던 것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좀 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바로 인텔이죠. 인텔 그리고 2위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인텔의 주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인텔 주가 한번 보시면 하방에서 오늘 갑자기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SK하이닉스가 지금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다른 여타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계가 왔구나라고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악재 자체는 좀 더 길게 좀 더 작용을 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든 종목군들이 오늘 추세적인 부분이 다 전환이 됐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SK하이닉스 자체는 돌발 악재가 조금 장기적으로 좀 길게 예상보다는 길게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는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진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관심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지금 뭐 옆으로 형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불안한 패턴을 좀 지속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신 우리가 한번 뭐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일단 우상향 패턴을 아직까지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에 대한 저의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패턴이다. 왜 이렇게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유럽에 대한 경기 회복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경기 회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선박 금융 투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선박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기대감이 낄 수 있다.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수주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8월 누적까지 신규 수주에 대해서 한 66.9% 정도 달성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7%, 한 3분의 2 정도 달성을 했고 후반기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권역까지 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또한 어느 정도는 지금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중국 그리고 유럽의 경기 회복이 이어질 때 가장 큰 이익을 받는 업종은 바로 조선업종이겠죠. 지금의 조선업종은 탄력을 한번 받았죠. 받았으면 이런 종목군들 쉽게 꺾이기는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현재 한번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요. 우리가 3만원대 매수 포인트를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뭐 3만원 지지를 밟고 올라오는 형국이었는데 급하게 쫓아가실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차피 스윙으로 들고 가야 되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적정 가격 찾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3만원 매수가 그리고 하단에 29,500원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손절선을 좀 대응을 하시고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하단에 손절가를 좀 더 낮춰서 29,000원대까지 좀 더 생각을 하시는 방법 그리고 상단에 33,000원대를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 문제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대우조선해양까지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권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건설주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828 부동산 대책 어느 때보다 성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쪽 분석해 주신다고요? 예, 최근에 건설주들의 회복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부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좀 강력한 대책을 내놨고요.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좀 이동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계속해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해외 수주 부분에서도 지금 정부가 그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식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일단은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는 좀 올라갈 시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급 건설사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 경기보다도 더 큰 것이 이제 해외 수주 부분인데요. 이 GS 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그 실적이 쇼크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해외 건설 부분에서 실적을 내놓고 있지를 못하고 오히려 적자 공사를 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 개선되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신규 수주는 아무래도 좀 계약 조건을 좋게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급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앞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도 좀 더 긍정적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건설주 때문에 고생하시는 투자자들도 모처럼 만에 좀 상황이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몇 가지 대표주들 중에서 그 좋은 종목이 있고 또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별로, 업종별로, 업종 전체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은 유리한 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제일 최고 선호하는 종목은 GS건설하고 대림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4월 달에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그 뒤로 주가가 금방 회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옆으로 기는 구조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최근 들어서야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돌파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이평도 돌파를 했고 또 그 매수의 배경을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따라붙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주봉상의 흐름을 보셔도 지금 저항 라인이 특별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5,000원권, 46,000원권 여기까지는 특별한 저항 없이 올라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은 지금은 건설주에 대해서 꼭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저번에 4월 달에 건설주 쇼크가 왔을 때도 제일 빨리 회복을 했던 종목이고, 그 주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역시 주가의 흐름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도 전고점까지 바짝 올라오는 상태고요. 아마 추가 상승은 좀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건설주 그동안 팽배했던 저평가 인식에 정부의 대책이 촉매제가 되지면서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진단하셨습니다. 최선호주로 GS건설과 대림산업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방위산업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지난 9월 2일이었나요? 스페코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이 수익성이 원래 좋았던 종목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의 시리아 관련 이슈가 어떤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스페코 한번 받아봤었는데 이 종목 어제 상한가로 올랐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핑계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쉽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코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시리아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매수 주체가 들어와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흐름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의외로 이제 9일 날까지는 적어도 이제 공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뭐 그대로 진행을 보셔도 되는데 공습이 결정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앞서서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공습 나올 때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제가 4,700원을 제시했는데 도달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홀딩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일 미국에서 하원 승인 전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은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공습이 나왔을 때 오히려 뉴스에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목표가 4,700원이었나요?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최병권 전문가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애강 리메텍이라는 주식인데요. 얼마 전에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강 리메텍이라는 회사는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서 거기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해외 쪽의 움직임을 보면 금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값이 상승하는 부분 자체가 시리아 공습하고 상당히 맞물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시리아 문제하고 연계돼서 계속해서 이 금 가격이 요동을 치지 않겠나.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매수 주체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연계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타이밍을 좀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은 어제도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밀려난 상황인데요. 밀려나는 이런 타이밍을 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은 대응하기가 좀 편하고요. 어쨌든 또 반등을 하면은 반등 강도에 따라서 종목이 간다 못 간다가 결정나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눌림목 공략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전쟁 관련주, 금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1,700원에서 1,77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000원 정도 보도록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강도에 따라서 좀 유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강도가 시원찮으면은 좀 목표가를 낮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1,550원 정도 조금 넓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관심 종목도 이 시리아 불안감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 관련주 주셨습니다. 애강리메텍 1,700원에서 1,770원 사이 융통성 있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바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교포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유며칠 코스피가 300일선 부근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까지 한번 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전망을 내주셨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앞부분에서 너무 길게 해버리니까 4시간을 자꾸 잡아먹는데 앞으로 좀 일찍 잘라주세요. 일단 4시간은 해야 합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300일 이평인데 오늘도 300일 이평에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제 여러분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상세하게 녹화해놨는데 60일, 20일 이평 자체가 이제 300일 이평 아래 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속임수 자체를 계속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을 한 30% 정도 계속 정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현금화를 꼭 좀 했으면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상승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바탕이 된다. 늑대 소년처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만 이야기 있는 거지 아직까지 주식 자체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은 굉장히 많이 이제 충분하게 복구가 됐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이고 지금부터는 오버슈팅이다. 오버슈팅에서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만 갖고 있고 일단 일부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1810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해가지고 끝까지 단무지 정신을 갖고 이제 서서히 300일 이평에서는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추가적으로 300일 이평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거는 중요치 않는다. 왜? 충분한 수익이 있었고 300일 이평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저는 속임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는 60일 이평 자체가 지금 오늘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60일 이평이 돌리지만 60일 이평의 이격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트릭스 기울기가 지금 여러분의 과열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트릭스 기울기가 영성 갈 때까지 주식은 어쨌든 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강세를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최고 이슈는 하이닉스 같은데요. 예, 하이닉스가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하이닉스를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오늘 만약에 저점 10% 이하에서 산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선물이 평균 가격에 10까지, 15까지 상승할 수 있다. 245,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 평균 가격이 240 이하 갈 때도 적겠습니다. 선물 평균 가격에서 10에서 15는 상승한다고 제가 분명히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평균 가격이 10까지 근데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247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247까지 올라오는 것은 지금 257까지도 열려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주식을 나쁘게 보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러분 보다시피 그 6월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콜장이라고 뜨던 사람은 저 빼놓고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승천 리바이벌 보시면 수익률 랭킹 1위죠. 10% 이상 수익 내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매매를 많이 했습니까? 삼성전자만 매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자리에 현금을 왜 준비해야 되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지만 상승 자체가 여러분 스낵스팬 원 상승에서 주가 자체가 상승은 합니다. 상승 자체에서 굉장히 불안한 변곡이 있다. 이 말은 천둥 번개가 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금화 30%가 꼭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 토요일 날 밤 9시에서 12시까지 일목균형표 고급편 구름 강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을 좀 많이 해주시고 서울경제나 저쪽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상승하도록 상승 분명히 많이 못합니다. 이거 눈에 보입니다. 많이 못하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말 사지 마 현금화에 주력하시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화에 굉장히 주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피벗 보시면 오늘 피벗 자체가 주가가 오늘 어제 1933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것이냐. 1940포인트에서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하방에서는 오늘 위태할 때 1930, 40, 그 다음에 1920까지 이렇게 층층이 있습니다. 층층이 있다는 것은 10단위로 층층이 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거의 9부 이상 상승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여러분 1940포인트에서 밀리는 그 부분 오늘 또 신고가에 부딪혀가지고 조금 밀리는 그런 고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월피벗으로 봐서는 월피벗 자체가 도치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승 자체가 여력이 있지만 하락의 여행은 또 1900도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반등하지만 반등 자체가 속임수형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속임수일 반등이 굉장히 높으니까 다우존스 떴다고 우리나라 주식 떴다고 주식 사면은 바로 코피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그 대신 상해종합 증시가 승천을 하지만 그 승천 모양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왜? 변곡의 자리가 곧 있기 때문에 상해증시나 오래갈 자리가 못 된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제가 볼 때는 오를 때까지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봐야 여기서 3, 40포인트 올라가지고 여러분 2, 3% 먹으려고 절대 덤비들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갖고 있는 거를 현금화를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둔탁한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요. 21일평 자체가 굉장히 둔탁한 모양입니다. 둔탁함이 여러분 3일 후에 더 둔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가가 강세를 보여봐야 오늘 내일까지만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현금화를 30% 이상 주력으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61일평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는 61일평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매는 하지 않는다. 왜? 61평 자리 가까이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DMI 지표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과열로 들어오지만 침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빠질 때는 장대 연봉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에 주력해라. 내 말 듣고 안 되는 사람 봤습니까? 무조건 내 말 듣고 현금화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금화에 주력한 후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명절 전후, 아리마 기법에 의하면 명절 전후가 특별히 장이 좋아질 일이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선선한 가을을 만끽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음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 지금부터 추가 상승폭은 굉장히 적다. 오르더라도 내일까지만 오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화에 주력하고 61선 부근에서 재차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이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중국 공장 화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돌발 악재를 안고 출발하는 오늘인데요. 오늘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게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제일모직입니다. 화학 관련주로 케미칼, 전자재료, 패션 부문을 주요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사업부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실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기업 가치가 개선되고 있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 산업에서 핵심적인 재료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부분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신소재 개발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며 영업이익도 증가 중에 있습니다. 유보율이 105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신용잔고도 없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을 제가 3주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이 조금 약세장이라 보유기간을 한 2, 3주는 들고 가야 좀 수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넉넉 잡고 한 3주를 드릴게요. 매수가는 89,900원 현재가 전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9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5,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8월 23일에 말씀해 주셨던 동양기전인데요. 주가 흐름 좋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자동차용 전장 부품, 유압기기, 산업기계 생산업체입니다. 현재 현대차, 기아차, 두산인프라코드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현재 3년 연속 매출도 계속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000%로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이고요. 신용잔고, 심리도제 양호합니다. 요즘 부품주가 상승 추세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한 1,500원대 추천해서 12,000원까지 들고 가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났어도 중간에 챙기지 못하면 다시 내려온 경우가 많으니까 올라갈 때 잘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 점검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지표 호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 잠복되어 있는 악재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원달러 환율 밴드를 1,105원에서 1,120원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원화 강세가 더 지속될 경우 수출주 약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권을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는 시장의 초반에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후반 들어서는 좀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상승률 상위 업종 본다면은 건설업종이나 IT하고 자동차
이쪽이 시장의 포커스가 되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건설업보다는 IT나 자동차 쪽의 흐름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계속 포커스로 맞춰놓고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달러 인덱스 강세 흐름이 9월 3일까지 계속 이제 강세 흐름으로 갔는데 우리 시장만 역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과연 이제 어젯밤에는 달러 약세까지도 나타났었다는 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조차도 이제 약세로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또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원달러 반등 레벨까지 근접할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레벨까지 근접하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어제도 뭐 2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뭐 종가상으로 들어온 것이고 특히나 보험업종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시장과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 외국인 매수세는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또 이벤트 일정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인 매수세는 약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이 원달러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업종별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이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해서 단기 대응으로 제한하자 이 말씀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2년 동안의 사상 최고치 기록하는 그 대시세를 낸 쪽이 이 소비 관련주, 결국 우리나라 쪽에서 본다면 내수 관련주하고 필수 소비재 이쪽인데요. 이쪽이 이미 반등권에 들어선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낙폭과대는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필수 소비재 업종의 큰 시세를 만들던 2012년 후반의 상황하고는 현재 시점이 약간 좀 다른 환경 요인이다. 이 점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중심의 소비 사이클이 중심으로 해서 또 소비의 양극화의 사회적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도 내고 그랬었는데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이 진행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조차도 탄력을 더불어서 키우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소비 대표 관련주들, 대표적인 글로벌 소비 관련주들 이쪽을 놓고 보면 뭐 리슈몽이나 아니면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큰 시세를 낸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양상으로 들어섰다. 결국 새로운 시세를 만들기에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역부족이다. 이 얘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중심은 경기 관련주에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둘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제 파생상품 영향권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 정도 동시만기일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거래일수로 놓고 보면은 오늘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5일 남는 그런 시점이고요. 동시만기일 효과가 베이시스나 스프레드나 차익장고에 따라서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어제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아시아권의 금융 혼란 문제 이거였는데요. 인도 쪽에서 이제 금융 혼란이 어제는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인도네시아 쪽이 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지만 그 환율 쪽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종가상으로 올해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점. 결국 인도네시아 쪽이 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계속 이 잠재된 악재가 불거지지만 않을 뿐이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상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 경계가 계속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그 이유는요. 이것이 뭐 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 이런 정도의 투자 결정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갑자기 뭐 인도네시아 얘기가 나오거나 인도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돌발 악재로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공포심으로 갑자기 들어서가서 뭐 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9월은 여러 가지 이벤트 재료가 많고 지금 잠복된 재료가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은 잠복된 악재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악재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완급 조절 반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 동시만기를 대기하고 있죠. 오늘 파생 상품 시장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네, 수급이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고요. 또 베이시스도 그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했고요. 차익거래 현황을 살펴본다면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요점입니다. 먼저 이 수급하고 베이시스를 살펴보면은요, 이 베이시스하고 스프레드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차월물까지 진행되는 이 동시만기일까지 계속 시장엔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은 일단 마무리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베이시스하고 스프레드 강세되는 그 요인을 살펴봤을 때 이 수급적인 요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8월 21일 이후에 어제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선물 쪽에서 25,700계약이나 들어왔습니다. 또 지난 동시만기 이후에 따져본다면은 13,000계약이 넘어서는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강세로 전환을 했다. 특히나 8월 21일 이후에 급반전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베이시스가 강세 전환되기 이전에 순차익 잔고를 거의 다 털어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차익 잔고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반전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빨간색 선으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순차익 잔고입니다. 저것이 6월 달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계속 감소한 그런 이유가 이 아래쪽에 푸른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녹색선이죠. 그게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최적으로 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차익 잔고가 계속 털려 나오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 화살표를 그렸는데요. 왼쪽은 6월 만기일이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최저치를 기록한 그때의 그 차익 잔고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결국 6월부터 이 9월 만기에 근접한 이때까지로 이 매물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 놓고 따져본다면 한 1조 8천억 정도가 감소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 왼쪽 그 푸른색 선에 있을 때 차익 잔고, 누적 순차익 잔고가 4조 원에서 4조 5천억 정도를 유지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오른쪽 파란색 선은 8월 27일에 기록한 2조 7천억대의 저점입니다. 결국 1조 8천억이 감소됐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녹색선이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감소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베이시스가 튀어 오르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소폭씩 이 빨간 막대선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매수 차익 잔고가 2조 9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최근에 한 2천억 정도가 증가한 거죠. 긍정적인 영향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순차익 잔고가 바닥을 쳤고 거기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차익거래 현황이 구조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순차익 잔고는 매수 차익 잔고에서 매도 차익 잔고를 제외한 수치인데요. 최근에는 매도 차익 잔고는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도 차익 잔고가 유입이 둔화되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는 사실 대차 거래가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가 실질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매수 차익 잔고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시장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순차익 잔고가 계속 앞으로도 이런 베이시스가 유지가 된다면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최근에 나타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이 베이시스 추이하고 순차익 잔고가 바닥을 쳤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최근까지 줄어들었었던 그런 모습들이 반전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조건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은 베이시스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매수 차익 잔고, 순차익 잔고가 3조 3천억까지 늘어나는 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유출입되는 그 양이 최고치에 이르는 것이 3조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한 4천억 정도가 더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경계 심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베이시스하고 더불어서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면서 향후 그 다음 달 차월물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3조 3천억까지 늘어난 것을 롤오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만기까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베이시스하고 스프레드하고 순차익 잔고의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